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올림픽 공원에 모여들고 있는 시민들과 청년들이 뚜껑이 열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법원이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서 윤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인데, 북한의 무인기와 오물풍선 도발에 맞서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군사작전조차 일반 이적으로 몰아버린 겁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서 무인기를 보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자는 모의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판결을 하는 판사는 아무리 봐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내란 무리와 탄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북한의 도발에도 우리는 제대로 된 비례 대응을 하지 못하고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막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됩니다. 이런 게 바로 사법농단이고 법 왜곡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이 사건 관련 수사와 재판을 맡은 내란 특검과 사법부는 지금이야 이재명 정권의 비호 아래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게 지내고 있겠지만, 이 나라가 정상화되는 순간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30년 지기 큰형님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하고 권력 찬탈을 기도했던 내란몰이에 앞장서고 탄핵의 문을 활짝 열어제껴 이재명 정권 출범의 꽃길을 깔아준 한반도 역사상 최악의 살모사형 배신자 보수 괴멸의 원흉 한동훈이가 연일 보수 재건을 외치고 있는데요. 이 꼴같지 않은 짓거리에 대해서 보수 원로 이인재 전 의원이 일침을 가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6부는 오늘 일반 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가 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평양 무인기 작전은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으로 인정된다며 정당한 군사작전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게도 징역 30년,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직권남용과 군용, 물손괴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평양 무인기 작전이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는데, 지난 2023년 3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 여인영 전 사령관 등이 있는 자리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하고 김용현 전 장관이 여인영 전 사령관과의 모임에서 비상대권에 관한 발언을 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오물풍선을 부양하지 않는 시기에도 김용현 전 장관은 작전을 지시했고 합참이 반대 의견을 냈는데도 강행했다고 했습니다. 여인영 전 사령관의 메모에 적힌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체면 손상 타깃팅 등의 표현을 근거로 비상계엄 조성을 암시하는 내용이 확인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부는 북한이 도발하지 않자 물리적 대응 수위를 높이려 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행위로 군사상의 이익이 침해됐다고 봤는데, 재판부는 일반 이적은 침해 위험 발생만으로도 충분하고 침해를 요구하진 않는다며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고 북한 도발을 자극하고 명분을 제공해 재산상 피해 위험 등을 발생시켰다고 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정한 군사력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서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했다며 이 작전으로 인해 군사상 비밀이 북한에 노출되는 등 추후 같은 작전이 어려워졌다는 황당한 개같은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일반 이적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윤 대통령을 공동정범으로 봤는데, 재판부는 김용현이 윤석열의 승인 없이 장관 권한으로 작전을 감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윤석열이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에 공모한 것으로 보이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는데 재판부는 윤석열과 김용현은 군 지휘 권한을 갖고 있지만 정당한 작전이 아닌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된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국군의 사명에 반하는 것으로 군인들은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궁예의 관심법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요. 정말 제가 살다가 이따위 황당한 판결은 처음 봅니다. 아니 내란몰이와 탄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 안보까지 송두리째 흔들고 무너뜨리는 정치 판결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이는데 이 나라가 정상화되는 순간 이 사건 재판부 전원도 법 왜곡죄로 철퇴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보수를 괴멸시킨 한동훈이가 보수 재건 슬로건으로 최근 포대가리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보수 원로인 이인재 전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저격했습니다. 요즘 언론에 보수 재건이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지금 이 땅의 보수는 지리멸렬 상태다. 세상이 온통 극좌 세력들의 놀이터로 변해버렸으니 말이다. 그런데 왜 하필 보수를 망가뜨린 사람들이 보수 재건을 외칠까? 이 또한 답답하고 불가사의하다. 대표적 인물이 한동훈이다. 그는 보수정당 국힘 대표로 있을 때 보수정권을 앞장서서 무너뜨린 사람이다. 그가 이번 보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었다고 하여 극좌 세력이 이끄는 민주당과 합세해 윤석열을 탄핵하고 내란죄를 뒤집어 씌워 감옥에 가둔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는 도대체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는 것일까? 분명 대한민국은 보수의 나라다. 민주공화정으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하고 시장경제로 번영을 구가하는 사회가 되었다. 그런데 어느 사이 낡고 병든 김일성의 주체사상, 포퓰리즘, 부패가 판을 치는 나라가 되었다. 자유주의 시민혁명으로 봉건 전제주의를 타도하고 근세를 연 보수의 가치는 부활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대는 산업사회를 거쳐 지식사회로 진보하고 있다. 그만큼 보수의 가치는 변화를 포용하여 더 풍요롭게 충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청년 세대들이 보수의 부활에 앞장서야 한다. 나는 그 희망을 본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20, 30대 청년들이 이재명 정권의 반기를 들었다. 지금 잠실의 저항운동을 이끄는 주역도 청년들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한 것도 젊은 세대였다. 민주당 극좌 세력들과 손을 잡고 국민이 세운 박근혜, 윤석열 정권을 차례로 무너뜨린 사람들은 보수주의의 적들이다.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다. 그러나 그들의 입으로 보수의 재건을 말하지 마라. 이는 자가당착이자 보수를 다시 죽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좌든 우든 낡고 병든 것들은 사라진다. 이는 역사의 필연이다. 우리 청년들의 외침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혁명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증거다. 우리 모두 혁명의 아침을 준비하자. 이상입니다. 그럼 이 광고 하나 전하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제주도 특산물 오메기떡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주도 현지의 맑은 물과 황칠나무, 발효 추출액으로 만든 맛있는 오메기떡인데요. 헬스업 인증을 받은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산되는 황칠 오메기떡,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육지로 슝 날아오는 맛있는 황칠 오메기떡입니다. 벌써부터 입에 군침이 싹 도는데 냉동 보관하시다가 드시기 한두 시간 전에 꺼내셔서 실온해동해서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평소 이 영양 간식으로 이 한두 개씩 챙겨 드셔도 좋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나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분들 그리고 평소 감사한 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리기에도 이만한 게 없습니다. 50개 한 박스에 48,000원 010-5498-5700 010-5498-5700으로 주문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원이 전화를 드릴 겁니다. 모두 이 맛있는 오메기떡 한번 주문해서 드셔보시면 다들 만족하실 것 같은데요. 010-5498-5700 010-5498-5700으로 주문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